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불토입니다. 또 점심시간 11시 20분 뭐 또 어영부영 찍고 점심 먹고 또 퇴근해야죠. 자, 찍자마자 직원분이 오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7월 6일 날짜에 KBS 기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부동산 사기가 나왔어요. 또 똑같이 전세 사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유형이 이제 그냥 되게 예전 구 방식인데 지금 현행에 대놓고 써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엮이신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좀 계산을 해서 풀어봤더니 되게 고전 방식이에요. 고전 방식인데 이제 대놓고 한 거죠. 대놓고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빌라 전세 사기 유형은 이제 부동산들이 그 명의자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론이 받지를 못해서 사기로 변환이 되는 건데, 결과론으로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 본 거는 그냥 대놓고 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를 친 내용 같아요, 계산상은. 근데 이제 뭐 그쪽 사정도 있겠죠. 제가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뭐 대구인 것 같아요. 대구.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되게 구 방식으로 살짝만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기 유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로 지금 내용이 이제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현재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분양 매물이 있는데, 이제 분양 매물이 아니고 이제 매입이 다 끝난 매물 같아요. 이제 뭐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제 분양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매매로 이제 월세가 들어가 있다 해서 이제 매수자가 다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제 매매 금액은 1억으로 그냥 계산을 할게요, 쉽게. 근데 매수자가 월세는 계속 받으셨대요. 내가 여기에 뭐 500에 40만 원 월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1억짜리 오피스텔을 매수를 했는데 월세는 계속 들어오더래요. 월세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전세 세입자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자기 전세금을 빼달라고. 이해 가셨나요? 나는 500에 40이라고 월세가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을 1억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전세 세입자한테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연락이 오셨대요, 소유주한테. 그래서 소유주는 나는 월세를 끼고 월세를 받았는데 왜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지? 이 상황으로 무더기 계약이 이제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게 어떤 법인에서 중개를 하고 뭐 중개업자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의 법인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 법인이 지금 뭐 사고 수습을 한다 그러고 뭐 전화 통화는 하지만 현장을 갔는 데는 뭐 문이 닫혀 있고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뭐 쉽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1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를 8천을 놨어. 아니면 이제 시세에 해당하게 이제 분양가가 1억인데 전세를 1억이든 1억 5백이든 놓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월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더기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월세 지급은 그 계약이라든지 이 그림을 만든 어떤 사람이 월세 지급을 매수인한테 꼬박꼬박 줬을 거예요. 자, 1억짜리 분양가에 전세를 8천을 놓고 뭐 1억이든 뭐 얼마를 놓고 원금 회수는 다 했단 얘기예요. 매매 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전세를 놓고 원금 회수는 다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매수자한테 월세를 꼬박꼬박 40만 원씩 줬다. 자, 40만 원씩 1년 하면은 480만 원이죠. 480만 원에 대해서 월세가 계속 지급을 했고 매수인도 특별하게 걱정할 거 없고 월세 임차가 들어갔다라고 계산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되게 무난한 그림이에요.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와, 그 다음에 하다못해 계약서에 있는 흥길동 임차인 명의로 꼬박꼬박 월세가 계속 내 통장에 찍혔다. 그래서 매수인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전세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빼달라고 그러고. 자, 전세 세입자도 지금 뭐 약간 어리둥절하죠. 나는 집주인한테 전세라고 했더니 왜 월세가 안 내냐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전세금 빼달라고 했더니 월세 세입자인 줄 알고 전세금을 못 빼주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전세 세입자는 1차적으로 1번 주인이랑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돼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매수인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속아서 매수를 하고 월세도 속아서 소액으로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세세입자는 1차적으로 법으로는 보호가 되죠.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해서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고 소유물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매수자가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은 우선 할 수 있고, 매수인이 바뀌었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한테. 근데 현재 소유자는 속아서 이거를 매수를 했죠. 속아서. 그래서 1차적으로 속아서 매수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랑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판결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도 속아서 지금 당장 이쪽에는 뭐 전세금을 뭐 본인이 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을 잡아서 누군가 장난친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림이 결과론인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지금 매수인은 살짝 이제 상황이 이제 꼬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세 사기를 약간만 변형해서 이게 현재 시점에 매수인들한테 지금 사기가 넘어간 내용 같거든요. 전세 세입자는 그나마 안전한데 이게 매수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유형 같아요. 이제 결과론으로 따지면 이제 자기는 1억 주고 사서 월세 480만 원 1년치 40만 원씩 1년에 봐야 480만 원이니까 480은 회수했지만 전세금 내줘야 되고 지금 뭔가 다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어떤 누군가가 틀을 살짝 꼰 것 같아요. 틀을 살짝 꽈서 전세 세입자한테 이제 그 나쁘게 결과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한테 결과론이 나쁘게 간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계속 살짝 변형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부동산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이렇게 꽈놓는 거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뭐 중개업자도 그렇고 손님들은 더더욱 그렇고, 누군가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을 무난하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거기 지역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 중개업자분들, 그리고 그 건물 분양자분들, 그리고 전세 세입자분들, 그리고 뭐 월세 지급을 받고 있는 매수인들 전부 다 어떤 틀 그림 안에 전부 다 속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대놓고 사기를 쳤으니까. 근데 저도 아쉬운 게 뭐냐면 거기 유튜브 댓글을 좀 봤어요. 유튜브에 댓글을 봤더니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 없어도 되고 이거를 나라에서 뭐 관리를 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댓글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보고 약간 의아해했어요. 내용 자체가 부동산이 사고친 게 아니거든. 사기꾼이 사고친 건데 이거는 대놓고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친 건데 맘먹고 친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공인중개사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 틀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 뭐 계획을 했다든지 몇 사람이 묶어서 계획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 틀 안에 벗어날 수 없게 꽉 잡아버린 건데, 이 누군가 똑똑하신 분이, 사기꾼이지만 똑똑하죠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댓글이 좋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앵커죠. 뉴스 앵커 분이 여자분이 계시고 남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이게 왜 사고가 난 것 같습니까? 여자 앵커분이 질문을 하고 이제 남자 그 이제 아나운서 앵커분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정해진 시세가 들락날락한대요. 내용 자체가 이제 현재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양가가 대략 1억 5천 정도가 평균치거든요. 근데 이 평균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해져 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 아나운서 남자분 하는 얘기가 본인도 이제 조사를 하고 주위에서
소문 듣고 다 뉴스를 내보낸 거겠죠.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형성이 두리뭉실하대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건물이 신축이고 몇 년 되지도 않아 보여요. 뭐 엊그저께 건물? 뭐 1년 채 안 된 건물? 1년밖에 안 된 건물이면 원 분양가가 1억 5천이면 1억 5천이 시세거든요. 거기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뭐 한 1000단위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뭐 기업이 들어와서 지하철이 들어와서 500이 올랐다든지 1000이 올랐다든지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형성 금액이에요. 왜냐면 분양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뉴스에서 이제 잘못 이해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 이쪽 이제 그 아나운서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분양가가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 5천이 넘어가 버려. 지금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 1억 5천에 있는데 시세가 1000이 떨어져서 1억 4천이야. 근데 형성된 매매 시세는 1억 4천 정도인데 1000이 떨어져서 뭐 이렇다고 칠게요. 근데 전세는 1억 5천, 1억 6천이야. 그럼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따지면 매매 금액을 호가하는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 잘못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매매 금액이 네이버 보면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분양이 끝나서 매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세로 들어오는데 평균 시세가 1억 5천, 1억 4천이라고 정해져 있는 어떤 건물에 전세를 본인이 1억 6천 들어간 거는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되게 좀 좋게 포장을 하신 것 같아. 나라가 전세 경기가 뭐 전세 분위기가 전세 계약 흐름이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돼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나오는데 예시당초의 시작 자체는 하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1억 5천짜리 뭐 오피스텔 거기에다가 전세를 내가 1억 6천원 들어가. 이거 뭐 죽으러 들어간 거죠, 사실. 뭐 근데 이거 갖다가 뭐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전세 사고 유형이 누군가가 계속 머리를 써서 계속 장난을 치지만 기본적인 거는 자기 선에서 안전하다고 계산을 뭐 해서 계약을 하는 거겠지만 내가 매수인이면 임차인한테 통화라도 하고 인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세세입자면은 매매 금액 대비 금액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모든 기초사항을 억 단위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고 나는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댓글 보면 공인중개사 욕을 먹지만 공인중개사 욕 먹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법인이 맘먹고 장난친다 그러면 여기 이분은 실질적으로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맞는 내용이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수습을 한다는 뭐 기사가 있어서 이제 전화통화도 했다고는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근데 1차적으로 임차인, 집주인 전부 다 잘못했다. 이건 부동산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뭐 매매 금액에 이상 들어가는 전세를 맘 편히 들어갔다? 왜? 자기는 집 사기 싫어. 세금 내기 싫어. 전세 들어갔다 맘 편히 1년 뒤에 빠질래. 2년 뒤에 빠질래. 그냥 단순하게 혼자 상황에 맞게 그냥 맘 편히 들어간 거잖아요. 이 집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당한 거니까 집주인이 월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고 샀더니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제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준비성이 없다라는 내용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은 틀이면 다 당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렇게 된 거고. 자, 제가 전세 사기, 저희 때 전세 사기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이 14분 정도인가? 제가 저희 쪽에서 전세 사고가 났던 유형은 예전 고전 방식인데 지금 제가 마음 먹고 전세 사기 치려고 그러면 저도 칠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현혹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저도 수십억 땡길 수 있어요. 저희 때 제가 필드 뛸 때 전세 사기 유형은 이런 식의 전세 사기 유형이었어요. 엄청난 번화가에 오피스텔인데 전세 매물은 원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적고 너무 많이 빈집이 있고 이제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월세가 안 맞춰지고 전세가 너무 붐이 부니까 전세로 그냥 임대를 놓는 것 뿐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 인천광역시 기준으로
진짜 한 7, 8년 전만 해도 전세가 없었어요. 전세 자체가. 오피스텔이 지금 인천광역시 통틀어서 전세가 없었다고요. 아예. 그리고 전세 비중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오피스텔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전세가 6천인가 밖에 안 했어요. 사실 비싸야 6,500 아니면 5,500, 6천선에 해당하는 전세금이었고 매매는 8천인데 그럼 되게 안전한 내용이잖아요. 월세를 받으려고 투자한 오피스텔이 전세로 나온다? 그러면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월세 나오는 건물에 전세가 있어? 저 때는 그랬다고요. 저 때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오피스텔 전세가 아예 없었어요. 인천광역시 통틀어서 어떤 구가 아니고 어떤 동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 없었다고. 현재 진짜로. 근데 그때 당시에 사고 쳐서 잡히신 분도 있어요. 뭐 이제 계양구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고 그때는 이제 뉴스에도 나왔고 현행범은 잡혔어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저희 때 전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피스텔 전세가 1차적으로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1, 2년이 아니고 한 5년 이상 7, 8년 가까이 전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떤 잘 나가는 지역에 방이 깔끔한 오피스텔을 인테리어를 하나를 딱 해놓고 매매 시세가 8천인데 전세를 6천을 놔. 한 달이면 전세 계약을 거의 100건 이상 할 수 있어요. 그 건물 하나로. 자, 제가 한번 사고 좀 쳐볼게요. 자, 전세 8천짜리 오피스텔인데 전세를 6천을 놔. 그때는 전세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방에 인테리어를 조금 하는 척을 해. 그러면서 계약자한테 계약금을 더 많이 받고 중도금을 받아버려요. 자, 전세가 6천이라고 계산하면 8천에 6천의 전세라고 계산을 하면 계약금은 원래 600이죠. 근데 계약금을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뭐 한 3, 4천 받고 아니면 잔금까지 받아버려. 이거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우선 하나를 씁니다. 자, 이 매물은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갖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도 않았고 계약이 됐을 때 계약 완료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 매물을 뭐 안 지워도 상관은 없었어요. 현실상. 그래서 어떤 지역에 전세만 나오면 그거를 들어가려고 쳐다보는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야 사실. 100명 단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전세가 없었으니까. 하다못해 월세를 살고 있지만 전세를 기다리는 사람도 수두룩했고. 그러니까 6천에 대한 전세라고 치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집주인이 최소 3천 이상 4, 5천까지는 넣어야 계약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 알았어요.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하루에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거짓말 안 하고 전세 세입자를 하루에 한 4, 5명 이상 계약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까지 전세가 너무 귀했거든요. 하루에 광고를 딱 하나를 내면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수준의 전세 분위기였어요. 없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인테리어 기간을 2주를 잡던가 인테리어 기간을 3주를 잡고 2중, 10중, 100중 계약을 계속 하는 거야. 나만 갖고 있는 매물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다 받아. 1,000만 원 받고 3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2천만 원 받고 4천만 원 받고 한 달이면은 수백 건을 계약을 쓸 수 있어요. 사실 진짜로 그 건물 하나로. 그래서 잔금까지 하기 전에 그 돈을 다 받고 잔금 날짜는 정해놔야죠. 내가 사고 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지금이 7월 1일이다 그러면 7월 31일 아니면 7월 25일을 잔금 날짜로 정해놓고 그 사이에 100건 이상 뭐 몇백 건까지 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야. 돈은 다 땡겨받고 그 다음에 잠수 타는 거지. 저 때는 전세 사고 유형이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 이게 몇 번 터졌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다 잡혔어요. 그때 뉴스도 다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도 되게 뻔히 보이는 유형이에요. 되게 뻔히 보이는 유형.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만 하면 사실 예시당초 계약도 안 할 수 있어. 계약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근데 마음 먹으면 사실 못 빠져나오는 게 문제지. 저도 지금 마음 먹고 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예시당초 계약 진행도 안 한다는 얘기지. 뭐 전세 같은 경우 뭐 쉬운 예로 하나만 들어볼까요? 월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안 와요. 잔금 날짜에. 근데 전세 날짜에는 집주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세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계약금 1,500을 넣고 부동산으로 넣고 부동산이 책임지니까 누군지 모르는 집주인한테 넣는 것보다 원래는 부동산한테 넣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집주인한테 넣던 우선은 뭐 부동산한테 넣던 그리고 잔금 날짜에 집주인이 와서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 내용은 이제 그 마음을 먹으신 누군가한테 이제 다 당한 건데 이제 당한 사람이 전세 세입자가 아니고 매수인인 거죠. 이번에는 살짝 꽈서 전세 세입자가 당한 게 아니고 매수인이 당한 유형인 것 같아요. 이분이 살짝 틀어놔서.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가 빌라를 매수를 하던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던 뭘 매수를 하는데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세입자랑 인사치레를 하고 세입자를 만나 뵙든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은 봐야죠. 방은 보고 세입자랑 이렇게 인사하고 뭐 실례지만 이 계약 내용이 맞으시나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 정도의 인사만 해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너무 좀 어이없는 사고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완벽하게 그려놓은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주의했으면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자, 첫 번째 제가 살짝 열변을 토했는데 이 댓글이 공인중개사 욕하는 댓글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임차인도 잘못하고 매수인도 잘못하고 사기꾼이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저희가 욕을 먹을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여기 있어서 살짝 울컥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열변을 토했어요. 사고 유형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조금만 똑똑하면. 근데 이제 본인도 안전하게 조금만 조심하면 되신다는 거. 자, 첫 번째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